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 후기를 정리하게 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주민자치는 새 사조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지난번에 작은 자치에서 행복이 꽃핀다라는 방송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행복한 나라들 공통점은 작은 자치입니다. 생활권 끈적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일과 생활이 잘 어울리고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행복이 꽃피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는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큽니다. 유럽 국가들의 20, 30배나 달합니다. 한국이 행복도 후진국인 것은 유대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자치구조 때문입니다. 농촌은 도시와 생활권 구조가 사뭇 다릅니다. 도시는 일터와 생활권 영역이 분리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농촌은 일터와 생활권 영역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농촌에서는 작은 자치가 더욱 기묘합니다. 탄탄한 유대관계 속에서 농업 생산이 힘을 받고 생활이 더 건강하게 살찌는 것이죠. 하지만은 오늘날 자치분권과 농업 농촌 정책은 이런 농촌 조건을 역행합니다. 규모한답시고 유대관계를 깨뜨리죠. 편리화한답시고 유기적 생활 환경을 분전시켜 버립니다. 주민자치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체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스스로 다스리는 걸 고민해 보지 않았고 또 절박한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 조류는 주민자치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 주민자치 시대가 요구하는 사조를 입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민자치는 새 사조를 요구한다 이야기문을 열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악마도 거창한 목적이 아닌 디테일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겠죠. 즉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면은 신이 사는 디테일이 되는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서로 다르면은 악마가 사는 디테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농촌에는 신보다는 악마가 판을 치는 디테일의 세상입니다. 목적은 그럴싸한데 수단이 엉망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늘과 실은 수단과 목적과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느질을 하려면은 실을 바늘에 끼야 하는데 바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농촌 지자체들이 내거는 구호는 정말 거창합니다. 또 지역개발 사업으로 내거는 목적도 아주 거창합니다. 목적과 실천 논리가 다른 불량한 사업 시행 때문에 농촌이 형식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시대 새 사조는 이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는 한 목적성을 띄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부터 자치분권 2.0이라는 말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본 즉 자치분권 2.0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치분권 1.0과 2.0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 자치분권은 지자체가 주인공인 단체자치입니다. 이는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다거나 대의제 자치기틀을 만들었다거나 중앙정부 지점이던 자치행정이 대리점으로 바뀌었다거나 이 정도를 의미할 겁니다. 이에 비해서 2.0 자치분권은 주민이 주인공인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는 공급자 중심 자치를 수요자 중심 자치로 바꿉니다. 주민주체에 의한 자치로서 주민 권력을 지향합니다. 아름답다라는 우리말이 있죠. 아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말은 아름과 답다가 합쳐져서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아름은 나 자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답다는 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다운 모습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은 농촌은 아름다울까요? 농촌 경관은 그런대로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농촌 공동체는 그닥 아름답지 않습니다. 농촌 공동체가 깨지면서 농촌다움을 잃고 있는 거죠. 농촌은 산업화 때부터 이 중앙주의자들이 만드는 그 내국적 식민주의에 포박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과 돈이 쓸려가는 사이에 마음도 쓸려나갔습니다. 이 마음이 쓸려나간 자리에 농촌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그쪽에 마음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주민들은 스스로를 촌놈이라고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 시대는 농촌의 정체성 찾기가 으뜸의 일입니다. 두엄지고 장애가 된 그동안의 일을 답습할 것인지 흑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 나선 영화 뿌리의 주인공처럼 농촌 정체성을 되찾을 것인지 선택할 때라고 봅니다.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라는 말이 크게 뜹니다. 지역주의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대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지역주의가 사약일까요? 여러분, 이 지역 할거주의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데 영어로서는 로컬 섹셔리즘이라고 말하고 직역하자면은 지방적 편견, 하벌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군웅 할거 정치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역 할거주의는 자원 배분 쟁탈전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지역 간 배타적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중앙정치가 지역 지배수단으로 쓰는데 패권적 중앙주의를 튼튼하게 해주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주의는 영어로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직역하자면은 지역적 특성, 지방분권주의, 지역자치주의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주민공동체를 지향하고 지역적 특성에 의한 지역 자주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역주의는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지향합니다. 지역 할거주의와 지역주의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볼까요? 지역 할거주의는 배타적 발전을 지향하고 예부 자원에 의한
외생적 발전을 지향합니다. 이는 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전 근대적인 의식입니다. 지역주의는 이 상호 상생 발전을 지향하고 외생적 발전을 창출합니다. 때문에 이는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이 선진적 의식입니다. 때문에 주민자치 시대에는 지역 할거주의가 아닌 지역주의 힘으로 입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자치 시대의 실천 사조는 내생적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생적 혁신을 말하기 전에 1990년대 일본에서 전래된 내생적 발전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생적 발전론은 경제 성장 원동력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그런 경제 이론으로서 2000년대 우리나라 농촌개발 정책의 핵심 좌표로 채용되었습니다. 내생적 발전론은 국가 주도 지역 개발을 뒤엎는 이론으로 지역 활력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저 역시도 1990년대 말부터 내생적 발전론에 도취되었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은 외생적 지역 발전과 대비되는데요. 일단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생적 발전은 지역 외부에서 주도하고 전국의 획일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외부 자원에 의지합니다. 이에 비해 내생적 발전은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특색에 의한 개발을 지향하고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또한 외생적 발전은 이 단위 자원별 분절 개발을 하고 최고 또는 최대를 지향합니다. 이에 비해서 내생적 발전은 자원 간 연계 순환을 중시 여기고 고의성에 의한 온리온을 지향합니다. 하지만은 성장 발전 시대가 가고 축소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성장 발전 시대에 싹튼 내생적 발전론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생적 발전에 의해 설계된 중앙정부 지역개발 사업들이 흥행 모순에 빠져들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농촌개발사업 공모사업 때마다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핵심 성과 목표로 제시합니다. 하지만은 실상과 동떨어진 그 허상 목표는 가불관계 위력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이는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내생적 발전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축소 저성장 시대와 통하고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내생적 혁신으로 재설계돼야 합니다. 내생적 혁신은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고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운동으로 불타야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자원의 유기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가치혁신 바다를 항해하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은 뒷바라지 역할로 가야 됩니다. 내생적 혁신은 특히 주민의 필요의식을 불지르고 주민의 손에 잡히는 실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의 차이고 방향의 차이고 주민
행복도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농촌자치는 주민자치 시대가 요구하는 새 사조를 입어야 합니다. 농촌다움으로 농촌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중앙주의 멍에를 벗고 지역주의를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생적 혁신을 주민자치운동의 새 좌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은 주민 행복표 자치가 싹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대 새 사조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갈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